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8월 1일 조선일보 최우석 기자의 기사인 N번방 조주빈이 사용한 모네로는 김정은의 핵개발 자금 마련 통로라는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 내용은 기사 원본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제작에 힘이 되라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모네로 해킹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모네로는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회원들에게 입장권 명목으로 현금 대신 받은 암호화폐다. 김정은과 조주빈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텔레그램을 활용한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 해커팀은 텔레그램에 개설한 가짜 계정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장한 신분으로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드래곤엑스 고위 경영진에게 접근했다. 이후 경영진에게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드래곤엑스 계정 정보와 개인 비밀번호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암호화폐를 갈취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내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박사방을 운영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모네로에 열광하는 이유. 김정은, 조주빈 같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류들이 모네로에 열광하는 이유는 다크코인이기 때문이다. 모네로는 익명성과 보안 등급이 높아 거래 추적이 어렵다. 전 세계의 마약류 거래나 사이버 범죄자들 사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다. 모네로는 에스페란토어, 국제 공용 가상어로 동전이라는 의미가 있다. 2014년 4월에 개발됐다. 모네로의 핵심 개발자는 리카르도 스파근이다. 그는 2012년부터 암호해독에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스파그니는 플러피퍼니라는 아이디로 널리 알려졌다. 모네로가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기술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링 서명이다. 링 서명은 블록체인에서 가져온 공개 열쇠와 사용자 개인 열쇠를 결합한 서명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일회용 키가 생성,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 둘째, 수신자에게 일회용으로 제공하는 지갑인 스텔스 주소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거래 발신자는 수신자를 대신해 임의로 일회성 주소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네로상에서 이체한 거래는 수신자의 공개 주소가 아닌 스텔스 주소로 전송, 익명을 보장받는다. 셋째, 2017년 9월 하드포크로 추가된 기술로 링 기밀 거래다. 이 중 3중의 보안 기술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갈취하고 조주빈이 N번방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한 텔레그램은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소셜미디어 북콘탁트를 개발한 니콜라이 파벨 드로프 형제가 만들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끼리 주고받은 모든 대화를 암호화해서 전송해 제3자가 감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안 기능 덕분에 전 세계에서 3억 명 이상이 텔레그램을 사용한다. 하지만 강한 보안성은 양날의 검이다. 외부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은밀하게 음란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 도찰 파일 유통, 매춘 연결 등의 도구로 활용됐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 1월 중국의 매춘 소굴이 텔레그램과 위챗에서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성을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성평등 옹호 기관인 어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성폭력은 지난 2016년 46건에서 2018년 12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소셜미디어,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영상을 유통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도 절도. 북한은 모네로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비트코인, 라이트코인도 채굴, 절도 또는 생성했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온라인에 공개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에서 태동했다. P2P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피어끼리 곧 대인과 대인 사이에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P2P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다. 2009년 1월 나카모토가 처음 만들어낸 비트코인은 누구나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화폐다. 정부가 발권하고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화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초로 분산화된 돈인 셈이다. 나카모토는 이런 분산화폐를 만든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 체제를 꼽았다.
라이트코인은 구글 엔지니어와 코인베이스 근무 경력을 가진 찰리 리가 2011년 개발한 은색의 암호화폐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파생 화폐로 볼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해 채굴되고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같다. 비트코인이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라이트코인은 결제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또 비트코인보다 갱신 속도가 빠르고 총 매장량이 4배 많다는 차이도 있다. 최소 2017년 8월부터 모네로 사용. 북한 공작원들은 최소 2017년 8월부터 모네로를 사용해왔다. 당시 북한은 워너크라이 공격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 수익을 비트코인 믹서로 세탁한 후 모네로로 최종 환전했다. 워너크라이는 랜섬웨어 공격 기법의 하나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제품을 뜻하는 웨어의 합성어다.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사진 파일 등을 제멋대로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뜻한다. 워너크라이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어도 감염되는 신종 기법이었다. 비트코인 믹서는 거래 명세를 숨기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2017년 5월 위너크라이 공격으로 150개국에 걸쳐 컴퓨터 30만 대 이상을 감염시켰다. 악성 코드 설치 프로그램 파일 이름이 intelservice.exe로 설정돼 컴퓨터 사용자가 인텔 소프트웨어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져 피해가 더욱 컸다. 당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해커들의 소행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유엔 자료 등에 따르면 배후는 북한이다. 북한 2019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모네로 채굴량 10배 이상 늘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해킹 등을 이용한 모네로 채굴량을 10배 이상 늘렸다.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실상태의 전시용 시설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부분적 핵 능력 감축의 대가로 대북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들의 폐기를 주장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자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비자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을 위해 크립토제킹 기법을 사용한다. 크립토제킹은 암호화폐 시세가 오를 때 사용자 PC에 몰래 설치한 채굴 프로그램을 이용 이득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이다. 워너크라이 같은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암호화폐 관련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무도 모르게 사용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한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에일리언 볼트 관계자의 이야기다. 북한이 개발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는 모네로를 채굴하게 되고 자동으로 채굴된 모네로를 북한 김일성 대학 서버 도메인으로 보낸다. 북한 해커는 채굴된 모네로를 사용하기 위해 KJU라는 암호를 사용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의 이니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하면서 특히 한국의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았다. 유엔 대북제재위가 전문가 보고서에서 밝힌 바로는 북한은 2015년 말부터 2019년 5월까지 국제 해킹으로 20억 달러를 탈취했으며 그중 한국이 10건의 피해를 봤다. 한국의 전체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킹을 당한 17개국 중 한국이 최다 피해국이라고 한다. 피해액만 수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그동안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로 12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탈취 관련 정보와 돈의 흐름을 추적해 최근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불법 암호화폐 자금을 무역을 통한 자금 세탁 등에 사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 법무부는 최근 북한 국경을 넘다 적발된 중국인 2명을 총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프리실라 모리우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은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북한은 각종 무역 거래에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